like it or not, the 21st century is the century of Asia. 길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는 이곳. 20억 인구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부가 만들어지는 이곳. 하나의 시장을 향해 질주를 시작한 역동의 땅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미얀마를 마주보고 있는 태국의 국경 도시 메솥.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강이 갈라놓은 두 나라를 육로로 연결하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국경은 30년 전 지어진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 메솥의 출입국 관리소는 국경을 넘어오는 미얀마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대부분 메솥의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미얀마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여권을 보여주는 간단한 절차만 밟고 국경을 넘습니다. หมายถึงว่ารัฐของไทยเนี่ยออเดอร์ไปฝั่งเมียนมาเพื่อที่ให้เมียนมาเนี่ยส่งแรงงานเพื่อมาทำงานในฝั่งไทยนะครับ 5,000 คนนะครับเฉลี่ย 5,000 คนต่อวัน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ออกสะพานแห่งนี้นะครับ 근로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상품도 쉽게 국경을 넘나듭니다. 이곳 메솥 전체가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메솥은 태국에서 가장 큰 경제특구로 2013년 미얀마와 태국 정부가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가난한 미얀마 사람들은 태국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지. 최근엔 국경에서 공단까지 출퇴근시켜주는 전문 회사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메솥 공단에서 일하는 미얀마 근로자는 5만 명.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대략 150달러로 미얀마인들에겐 큰 돈입니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태국인 입장에서는 미얀마 인력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ทั้ง3อำเภอเนี่ยมีพื้นที่ติดเขตชายแดนนะครับประมาณ300กว่ากิโลเมตรสามารถเข้ามาตรงนี้นะครับไม่ต่ำกว่านะครับเดือนหนึ่งประมาณ10,000 กว่าคน 20,000 คนที่เป็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เข้าออกมาตลอดเวลาเพราะฉะนั้นก็ง่ายและสะดวกต่อการที่จะจัดหาแรงงานหรือป้อนแรงงานนี้ให้กับชาวผู้นักลงทุนที่เข้ามาลงทุนในครั้งนี้ 국경인 모에이 강을 따라서 올라가 보았습니다. 50m도 안 되는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태국과 미얀마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쪽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คร่าวๆประมาณได้ไหมว่าใน1 วันเนี่ยคนพม่าที่ข้ามไปข้ามมาประมาณ โอ้โหประมาณไม่ได้นะฮะมันเยอะมากฮะ 강을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의 국경 무역 대부분은 미얀마인들이 생필품이나 중고 물건을 태국에서 사가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있어온 무역이라 관세는 따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보따리 수준을 넘은 중소규모의 무역도 생겨났습니다. အခုလက်ရှိအခြေအနေမှာပေါ့နော်ဒီလက်ရှိအခြေအနေမှာတော့
ဒီမြောက်ဒီကုန်သွယ်ရေးစီးဆင်းမှုကတော့တနိုင်ငံလုံးအများဆုံးဖြစ်တယ်ခက်မငိမ့်ကတော့ဒီယူရီးယားကလာတဲ့ကုန်စည်စီးဆင်းမှုကတရက်မှာဘာငွေတန်30အထက်ပေါ့တန်300အထက်ရှိပါတယ် 그러나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렌족 반군이 활동하던 미얀마의 대표적인 내전 지역이었습니다. 미얀마는 60년 넘게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무장 투쟁이었습니다. 내전은 미얀마의 시계를 멈추게 하고 미얀마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내전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난해 10월 카렌족을 비롯한 8개 무장 세력과 미얀마 정부가 정전 협정에 서명하면서입니다. 국경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메소 특별경제구역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 한국기업.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도 국경을 넘어온 미얀마인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내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총 대신 기계 앞에 앉은 것입니다. 이 회사는 노이즈 필터라는 전자부품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 물량의 반 이상이 이 공장에서 생산되죠. 이 부품은 생산 공정의 60%를 사람 손으로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미얀마인들은 최고의 노동 인력입니다. 냉장고,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전기가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아진다든지 이상의 현상을 발생시켰을 때 그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쉽게 말해서 전자파 방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핸드메이드 하는 그런 지금 이 회사는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 차이나 반도 곳곳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도심 끝에 국경 도시인 이곳 메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모든 원재료의 소싱처가 태국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코아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공산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태국이고 태국의 인프라와 미얀마의 인원을 이용한 그런 구상을 하고 여기에 세팅을 한 겁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직원들은 1000여 명.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에서 국경을 넘어온 직원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미얀마에서는 구하기 힘든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취직한 이들은 몇 년씩 장기 근속을 합니다. 이 회사는 안정된 조업을 위해서 미얀마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남녀 기숙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촐한 숙소지만 미얀마인들에게는 호사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기숙사 내부는 넓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3명씩 생활하는데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낯선 타향살이지만 버틸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ဒီမှာနေရတာအဆင်ပြေပါတယ်အခန်းလည်းအကျယ်ကြီးပဲနေရတယ်ပြီးတော့အဝတ်လမ်းတော့လည်းဟိုတန်းလန်းကြမလို့ဒီမှာလမ်းရုံပဲကိုယ့်ရဲ့နာကပန်းနိုင်ရတော့အခုဒီမှာနေပြီးတော့ပတ်စံစုပြီးတော့ရွာပြန်ရင်ကိုကပြည်ပြည်လေးလေးဖြစ်အောင်လို့အဲ့လိုမျိုးဈေးတိုင်းတဲပြီးတော့နေမယ်ကိုက သမီးတို့မှညီကိုမတော်မ3ယောက်ရှိတယ်သမီးအကြီးဆုံးပဲအောက်မှာညီမလေး1ယောက်နဲ့မောင်လေး1ယောက်ရှိတယ်သူတို့ကြုံ 19살 수마뚜가 꽃단장을 합니다. 나무를 갈아서 만드는 미얀마의 전통 햇볕 차단제입니다. 수마뚜는 얼마 전 이곳에서 만난 20살의 씨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지낼 수 없어 점심때마다 잠시 만나서 아쉬움을 달래지만 꿈이 있어 괜찮다고 합니다. 나도 비와진 꾸야고 바단 수비 와비선 꾸야마고 꾸시와이 내 꾸보야 얼어보는 꾸나 꾸가 우선이나 뭐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삶을 대물림 해왔던 이들에게 메솥은 희망의 땅이 되었고 회사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모든 그 물류의 그 길목이 지금 메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미얀마 쪽은 미야와디. 그래서 미야와디와 메솥을 합쳐서 경제 특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양국의 향후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메솥 국경의 출입국 관리소. 오후가 되면 미얀마로 넘어가려는 트럭들이 줄을 잇습니다. 태국에서 산 물건을 싣고 오전에 통관 절차를 밟은 뒤 국경을 넘기 위해서 서두르는 차들입니다. ผ่านแดนรวมประมาณ 84,000 ล้านบาทครับในปีงบประมาณ 59 เนี่ยแค่ 7 เดือนเราได้มาเราส่งออกไปแล้ว 50,000 กว่าล้านนะครับก็คาดว่าปีนี้มูลค่าการค้าชายแดนทั้งหมดก็น่าจะถึง100,000 ล้านครับ 이곳을 오가는 물품은 대부분 무관세입니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 10개국이 무관세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국경 무역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เป๊ปซี่โค้กอะไรอย่างนั้นน่ะที่พม่าไม่มีใช่ไหมคะไม่มีส่วนมากก็จะสั่งดังบ้านเราพวกน้ำส้มพวกนมอะไรพวกนี้นะเป็นสินค้ามาจากบ้านเราจากไทยแลนด์นี่ Since about 4 years ago, the car logistics business is going up. This route is very important because not only for Myanmar, because some of the cargo, especially for the moment, the sugar, is transshipment to China. So the Thailand product and other product, we are doing transshipment from this routing to India and to China. That's why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logistics.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다리는 두 나라만을 잇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동쪽 끝에서 시작한 길은 유럽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7,000km에 이르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동서경제회랑 구간입니다. The main function of that corridor is to enable businesses in Myanmar, in Laos, and so on, to link into global value chains and get their product out into the world marketplace. Challenges facing Myanmar. A big challenge is connectivity, is being able to get products from Myanmar across to Thailand, to deep sea ports.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늦게 개방된 나라 미얀마. 열 명 중 9명이 불교 신자인 미얀마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미얀마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옛 수도였던 만달레이 중심가
외국 자본이 투자한 휴대폰 4G 서비스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미얀마의 통신 시장은 2013년 시장 개방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very new in Myanmar, and the user around is now 42 million out of 52 million people. So it's increased dramatically.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인데 한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과 5,600만에 이르는 인구 때문이기도 하죠. Last year, the mobile usage in Myanmar increased 200 times. So it's all about the dramatically changes in Myanmar. I think Myanmar is, as I mentioned before, it's a virgin country and developed. So a lot of investors, they want to invest in Myanmar. 미얀마의 경제 수도 양곤, 질풍노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반세기 미얀마는 지구촌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5년 전 개방이 시작되면서 변화의 급물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해방 직후 시작된 군부 독재, 그리고 계속된 내전. 미얀마인들은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그 중심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얀마 역사상 첫 민주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မြန်မာနိုင်ငံမှာအလုံးလုံးနိုင်တဲ့လူဦးရေတွေရှိတယ်။ရှေ့တောင်အာရှတွေမဟုတ်ဘူး။ကမ္ဘာအလယ်မှာအင်မတန်ဆင်းရဲနွမ်းပါးတဲ့နိုင်ငံတစ်ခုဖြစ်ရတာဟာစနစ်ကြောင့်ဖြစ်တယ်။လွဲမှားတဲ့စနစ်ကြောင့်ဖြစ်တယ်။ 양곤의 명물 이냐호수. 이곳에는 양곤에서 볼 수 없었던 초고층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전기 같은 것도 보면은 접지를 하지 않고 저기 캐덕 저 밑에 이 호텔을 짓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신뢰를 쌓아온 한국 기업이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 호텔은 크게 보면은 29층짜리 서비스 레지던스하고요. 그다음에 14층짜리 럭셔리 호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회라든지 야외 결혼식 같은 게 대규모 결혼식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치가 이 뷰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미얀마의 개방과 정치 안정은 외국인들의 과감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얀마가 개방이 되면서 미얀마가 점점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정부의 모토가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화를 확보해 가면서 그러면서 개발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신중하게 그렇지만 분명한 마일스톤을 가지고서 신정부가 경제 관련된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의 확대, 그다음에 인프라의 확충 이런 부분들입니다. 양곤 외곽에 자리한 한국의 한 의류 중견기업. 2010년에 입주한 이후 6개의 공장을 지어 규모를 늘렸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미얀마는 매년 경제 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근로자는 만여 명. 이들이 1년에 2,500만 장의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가진 이 업체는 이곳에서 만든 옷을 세계로 보냅니다.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 기업이 미얀마를 선택한 것은 다국적 공룡 브랜드들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유니클로나 그리고 자라나 H&M 같은 글로벌 공룡 브랜드들에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전략적 생산 기지로 저희가 선점을 했는데 지금 6년이 지난 16년에 저희가 고용한 현지 직원이 8,400명, 그러니까 약 10배가 늘었고 그리고 연 생산량도 2,500만 장으로 약 한 140배 정도의 그런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것이 저희 신통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돌파구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선택한 후 이 기업은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물론 이웃 국가들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7%를 웃도는 인도차이나 반도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입니다. 국경이 열리고 육로가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생산된 저희 의류 생산품들이 육로를 통해서 아세안과 그리고 중국에 저희가 원활히 공급되고 훨씬 더 빠른 리드 타임으로 공급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의류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빠른 생산과 빠른 공급이 이 미얀마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곤 외곽에 자리한 틸라와 특별경제구역. 미얀마에서 처음 조성된 경제특구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51%, 일본 자본이 49% 투자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을 개발하려다가 실패했던 미얀마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성사된 결과입니다. This area is a very important area. This country is a very important country for Japan as well.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of the Myanmar, there is no industry except agricultural industry of some as natural resources industries. So to stabilize the democracy in these countries, this country have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what is necessary? Like a special economic zone like this, to receiv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2014년 첫 삽을 뜬 틸라와 경제특구는 여의도보다 큰 면적을 개발해서 2년 안에 분양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틸라와는 미얀마 경제 개방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Special economic zone completed with good infrastructure. We have been able to invite industry, not only the labor intensive, but also the company who is going to use a lot of infrastructure like power or water. So new industry for this country is now coming to Tirawa, SEZ. So it may affect a big to these countries. Yeah. 틸라와 경제특구는 현재 27개의 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을 염두에 둔 외국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틸라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근 항구를 통해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가 이제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이제 그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아세안이라는 경제 공동체가 세계 시장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국경 무역이 활발히 되고 이런 그 주요 무역 거점 간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것은 이 물류를 통해서 미얀마가 경제 발전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메소대에서는 미얀마와 연결되는 두 번째 다리를 건설 중입니다. 이 다리와 도로가 완성되면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잇는 동서경제회랑의 중요 구간이 완성됩니다. 변화를 포착한 파키스탄은 추가로 건설되는 다리에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다리와 길이 완성되면 파키스탄과 아세안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The connectivity between South Asia and ASEAN, this place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areas for future trade and commerce and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o people. So the connectivity through Thailand from east to west, from north to south is very vital, not only for Thailand but also for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ailand and the countries like Pakistan which are in the near abroad of Thailand. 국경을 잇는 도로 공사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인도차이나 반도 어느 국가든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인도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서 경제 회랑을 따라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콩강이 갈라놓은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이 나옵니다. 국경을 잇는 것은 2006년 일본 정부가 건설한 제2 우정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로 국경이 열리고 수많은 물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Laos is a landlocked country of the GMS, so has no sea border. So for Laos, transport, connectivity, road networks are critical, road or rail, bridges across the Mekong River. And we see the synergies between the countries in ASEAN and Southeast Asia leading to a strong growth potential for the whole region. 중국에서 발원해 인도차이나 반도를 관통해 흐르는 메콩강. 장장 4,000km를 흐르는 메콩강은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기도 하죠. 강 유역에 사는 인구만도 6,500만 명이나 됩니다. 라오스 북쪽 국경도시 회이사이 역시 전통적으로 메콩강에 기대서 살아온 곳입니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도 옛날 방식의 국경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อย่างปลานี่ก็ส่งของทะเลของกินของเนาะของโรงแรมอย่างกระดาษอย่างน้ำยาปลาของใจของใจแล้ว 10중 8구는 물자가 부족한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 물건을 사오는 것인데 대부분이 생필품입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อยู่ที่ลาวมันก็บ่มีเนาะก็เลยเป็นพักเป็นมีหยังก็บ่มีก็เลยเข้าไปซื้อเซี่ยงไฮ้ 메콩강 무역의 중심지는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세 나라가 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약 생산지로 악명 높았던 이곳. 그런데 최근 이곳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이곳을 관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육로를 따라 내려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차이나타운까지 생겼습니다. 大概常住的中国人应该有到1万了。到1万？1万人在这里，大概常住的，因为这边的话有很多中国人过来是做生意，就种香蕉啊 ，banana， 就还蛮多的。 근처에 바나나 농장을 찾았습니다. 3년 전 황무지인 이곳 라오스 땅에 바나나 수만 그루를 심어서 일군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중국에서 바나나 농장을 하던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중국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바나나 농장은 이 일대만 5곳이 넘습니다. 因为老挝这边的气候比较好，我们就选择来老挝。国内呢，现在这边国内还是很多香蕉，然后老挝这边想开展一下我们的新市场。我们采收完香蕉一般都是拉回中国卖，然后卖在中国的东北、西北、北京，就这些地方。 매년 4, 5월에 수확한 바나나는 전량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농장에서만도 한 해 수천 톤의 바나나를 중국에 보냅니다. 因为老挝没有港口嘛，只有通过汽运，你用集装箱、用货柜都装不了。主要是靠中国比较近，然后出到中国也比较方便。 수확한 바나나는 트럭에 실려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5시간을 달리게 되면 중국과의 국경이 있는 보텐에 도착합니다. 보텐의 출입국 관리소. 이곳을 통과하면 중국입니다. 보텐은 중국 내륙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는 관문입니다. มื้อนึงก็รถเที่ยวเข้าเที่ยวออกเลยก็ประมาณ200ปลายคันส่วนหลายก็จะไปทั่วประเทศลาวเนี่ยไปไต่ไปเวียงหรือว่าข้ามไปไทยก็มี 통관을 위해 중국 트럭들이 대기하는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我在辽宁过来。辽宁过？对，辽宁。你去哪里？我去老挝。吃饭的东西。啊？什么？对对对，搁他吃饭，睡觉，睡觉，休息的地方。这个。 이 길은 중국으로부터 출발하여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이어진 아시안 하이웨이 3번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중국이 건설했습니다. 길을 달려 5시간이면 태국과 맞닿아 있는 라오스의 국경 도시 회이사이를 만나게 됩니다. 중국 내륙에서 출발한 트럭이 이곳 태국 국경까지 도착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라오스 회이사의 출입국 관리소에는 새벽부터 수많은 트럭들이 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는 간단합니다. 세관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면 쉽게 통과가 됩니다. ครับวันนี้ไปกรุงเทพฮะเอาสินค้าคือองุ่นฮะขึ้นไปกรุงเทพที่ตลาดไทยชั่วโมงครับประมาณ16 ชั่วโมงฮะตัวสินค้าเขาเสียเพราะมันต้องปั่นความเย็นตลอดเมื่อก่อนข้ามเรือบักโป๊ะเรือรถที่ขึ้นเรือจะลำบากแต่ตอนนี้สะพานน่ะสบาย 메콩강을 잇는 이 육로가 열린 것은 1년 전. 제4 우정의 다리가 생기면서입니다.
이 다리를 지나서 15시간이면 태국 방콕에 도착합니다. 중국 내륙과 라오스, 태국이 이 다리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리는 중국 정부와 태국 정부가 반반씩 부담해 만들었습니다. 단절되었던 국경을 잇기 위해 지금까지 건설된 우정의 다리는 모두 4개, 제5, 제6의 다리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우정의 다리를 건너서 라오스로 향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한 곳은 라오스 사바나켓 경제특구에 자리한 코라오 대한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조립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부품은 태국 방콕의 항구를 거쳐서 육로로 가져옵니다. 주로 트럭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현재 라오스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최근에는 픽업 트럭을 생산해서 라오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현재 라오스에서 잘 팔리고 있는 픽업 차종입니다. 라오스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가 픽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차종도 지금 현재 재고가 없어서 저희들 생산을 빨리빨리 해서 판매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부품들은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그중에서 엔진이나 미션, 그다음 타이어, 배터리 같이 중요한 부품들은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속도가 붙은 것은 메콩강에 다리가 생겨 부품 조달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3주에서 한 달 걸렸던 이동 경로가 지금은 하루 또는 이틀만 하면 저희 공장에 모든 부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류 시간이 단축되면서 저희들의 공장 리드 타임도 줄어들고 저희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그런 장점을 제2 우정의 다리가 생기면서 확연히 성장 동력이 되었고 비전도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라오스를 생산 거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라오스 시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얀마, 캄보디아, 저기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로 수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세안이 출범하면서 그러한 장벽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CKD 공장을 갖고 있는 코라오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길이 열린다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입니다. 이는 곧 라오스와 주변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Because of the AEC, okay, because of the surrounding country, whereby people sitting in the surrounding are more easily to cross over to work here. Okay, so we are getting the big population. We don't look at the single populations here. We look at the surrounding. Strongly believe in the next 10 years. Okay, here will be the place, will be a hub for everything. Okay, first will be the logistic hub. Okay, and second, of course, will be the manufacturing business. 라오스에서 가장 큰 경제 특구인 사바나켓 경제 특구는 라오스 정부의 야심작입니다. 다리가 생기고 시장이 열리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Okay, so this is Sampak, okay, and this will be a future factory area, okay, whereby we can have all kinds of factories here. Before year 2009, this is forest, okay, jungle. Now we've done all the infrastructure works with the road connected, drainage connected, water supplies connected to the zone, telecommunications all
all in here, and this is a ready place to invest. 인도 차이나의 오지였던 라오스는 물류 중심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Now we can say like in Laos, okay, we are landlocked, become a land-linked country. We don't have a port here. Okay, we link like few seaports, so in the surrounding area. So say Japan, Korea, or wherever. Okay, we go to the Da Nang seaport more easy. Okay, let's say Europe, America, or wherever. Okay, you come to Thai seaport. 인구 700만의 작은 나라 라오스. 아시아의 최빈국이었던 라오스에 길이 열리자 외국인 투자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라오스 최대 규모의 쇼핑몰입니다. 라오스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기도 하지요. 이 쇼핑센터를 지은 것은 중국 자본입니다. 수도 비엔티안에 건설 중인 대규모 신도시. 2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신도시도 중국 자본이 투자한 곳입니다. โครงการนี้เนื้อที่ทั้งหมดเป็น365ศูนย์กีฬามีโรงแรมระดับ5ดาวมีศูนย์การค้าขนาดใหญ่เนาะเป็นห้างช้อปปิ้งและก็มีห้องหมอนานาชาติก็แม่นรัฐบาลลาวได้ร่วมมือกับบริษัทสร้างหายว่านเฟิงเป็นบริษัทที่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จากประเทศจีนคนลาวเฮาเนาะประเทศลาวเฮาก็จะได้เห็นเมืองใหม่บึงธาตุหลวงที่สวยสดงดงามเป็นเมืองใหม่ที่อยู่ในใจและอยู่ในฝันของทุกคนเนาะ 중국이 라오스에 투자한 이유는 이곳이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양국 정상이 만나 중국과 비엔티안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이 철도를 싱가포르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이런 쪽과 미얀마 이런 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오스를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스 입장에서는 그 라오스 북부 쪽과 비엔티안까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인력과 상품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 올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투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을 가로지르는 메콩 강변. 이곳은 오염과 범람으로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저희 사업 구간은 저 보이는 끝에서부터 오른쪽까지 12km에 걸쳐가지고 이 제방을 쌓고 이 안쪽에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이 시내 안쪽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가 메콩 강변을 정비한 뒤 이곳은 수도 비엔티안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This one was just a road. I think it's good for business, also, but also good for tourists because since Vientiane is a little city and there's not much stuff to do, so it's a good place if there is a market here. 메콩강이 개발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길이 열리고 돈이 돌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Around the Mekong River, including 12 kilometers, is a big change. Yeah, so people are living around the Mekong River, so they have a very good life. No flood anymore. People in the whole country also say this project very good for the Lao people.
메콩강변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다리가 건설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This is the truck from the Thailand, 10 hours from Bangkok to here. 타리카 씨는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세관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그동안 매출은 10배가 뛰었군요. 그만큼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은 타리카 씨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태국에서 건너온 화물의 대부분은 목적지가 중국입니다. 이곳에서 화물들은 중국 트럭으로 옮겨 실습니다. 운전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We export a lot of like juice, fruit, and then also have sugar. Sometimes that we export to China. 늘어난 것은 단순히 교역량뿐만이 아닙니다. One year is almost 50,000 trucks that go and then come back and then go to Thailand. From the first time that have the bread, have a lot of the tourists come, and also about the business that have a lot of truck and then come and then like go and back from China, and then it can make the money for the person who stay here. 국경 출입국 사무소 옆에는 대형 리조트도 들어섰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오지 중에 오지였던 이곳이 이제 중국과 태국 사람들이 교류하는 관광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리조트를 만든 이 회사의 경영진이 이곳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이 길이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육로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남부 삼성이라고 그러면은 운남, 귀주, 사천성, 세성을 얘기하는데 세성의 인구만 해도 2억 명에 이릅니다. 이 인구들이 해변가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까지 물류를 할 때 상해나 홍콩으로 빼가지고 물건을 동남아로 이동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길을 만들므로 해서 하루면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메콩강을 건너 15시간을 달리면 동남아의 경제 중심지 방콕에 도달합니다. The people from India, the people from Indonesia, the people from the China, you can see how many thousand people consume. You see, consume. And Asian country like Thailand, like Laos, together you can see the value of the people consume a lot. If those countries to grab together, what happened? So, but right now, three road is very, very, very important now. Yes.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도 차이나. 아세안 하이웨이는 인도 차이나를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Southeast Asia is arguably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group is connecting and developing connectivity very quickly. A lot of the dynamic of ASEAN going forward is going to be to link with China more, to link with India, to link with Korea. 내전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인도 차이나. 새롭게 하나로 연결된 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If Asia is constituting 65% of the global economy in and of itself, what happens in Asia doesn't necessarily stay there, but it is probably going to be more important for fueling economic growth in the rest of the world. 미얀마의 불교 성지 바간.
세계 3대 불교 유적지인 이곳은 미얀마 문명의 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박안에 아시아 각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가로수들은 한국 정부가 심은 것으로 축구장 1200개 규모의 숲이 복원되었습니다. 집안 침식으로 쓰러져 가던 이 불탑구는 일본의 도움으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박안의 대표적인 불탑인 아난다 사원. 이 사원을 복원해 준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고고학 조사단이 1000년 전의 벽화를 7년간 미얀마 정부와 함께 복원한 것입니다.တွေ့တဲ့အခါမှာကျွန်တော်တို့အိန္ဒိယ ASI အဖွဲ့နဲ့ကျွန်တော်ထပ်ပေါင်းပြီးတော့ရှိနိုင်တဲ့နေရာတွေကိုကျွန်တော်လိုက်ရှာတယ်။သူတို့နဲ့ကတော့ကျွန်တော်တို့နောက်လာမယ့်18နှစ်မှာတော့သူတို့ budget ဒါပြီးဆုံးပါမယ်။ 박안 복원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The Asian culture is also one of the leading culture in the world also. Different in nature and different in size and different in religion and whatever, but we can come up with 10 countries, one identity. We can come up with a consensus. We can come up with this kind of community building. So this shows that this is a good example for Asia to be the super Asia. This is the small example I'm giving.